자, 우리가 사물에다가 재질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매트리얼, 여기 디폴트 트레이의 매트리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고,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버킷들로 바뀌죠.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줘보실까요?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에디트입니다. 에디트에 들어오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바로 이 부분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있는 크기는 바로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뭐 9배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오른 버튼 누르면 텍스처라는 것이 있어서 이 텍스처의 위치를 조절하고 해당 크기를 비율로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세워보죠. 그 다음에 재질을 주었는데, 보시면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파시티가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파시티를 주게 되면 사물이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죠. 오파시티가 100%면 불투명 100%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파시티 50%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도 50%, 불투명도 50%. 30%예요. 그러면 불투명도가 30%, 투명도가 70%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투명과 불투명을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셀렉트 탭 있죠? 셀렉트 탭을 누르고 여기 스포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재질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셀렉트 탭에 여기 스포이드 있죠?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엔 재질을 주는 방법이 바로 여기 당구공입니다. 이 당구공을 누르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재질입니다. 재질, 조명, 오브젝트, 렌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재질을 보시면 됩니다. 또 중간에 여기 화살표가 좌우에 하나씩 있죠? 자, 눌러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 왼쪽에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재질이고요. 재질 라이브러리. 자, 또 하나는 자, 이쪽에 재질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재질을 넣었을 때 이렇게 재질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 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드래그해서 중간에 목록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목록이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제가 쭉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면서 여기도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하면 함께 선택이 돼요. 그래서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두 번째 다시 보세요. 오른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어플리트 셀렉션 선택한 부분에 적용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항목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플리트 셀렉션 그러면 금방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매티리얼 에디트, 두 번째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세 번째는 매티리얼을 직접 수정하는 겁니다. 자, 매티리얼을 만들려면 바로 이 부분 재질 아래쪽에 여기 더하기 키 있죠? Create Asset이라고 되어 있죠? 자, 눌러보시면 맨 아래 매티리얼이 있고 여러 가지 매티리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제너릭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질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더블 클릭하면 재질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부분 디퓨즈로 넘어갑니다. 여기 컬러를 이용하면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택이 되어 있는 순간 이 부분에도 나오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색상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맵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부분과 맵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냐면 매티리얼은 예를 들면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티리얼은 말 그대로 질감 어떤 재질이죠. 나무라는 재질, 플라스틱이라는 재질, 이런 재질을 의미합니다. 매티리얼은. 근데 맵은 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나무도 무늬결이 다 다르잖아요. 그 무늬결이 질감이 되는 거고 그게 맵이 되는 겁니다. 맵을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디퓨즈가 사물이 지닌 일반적인 색이고 바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클릭. 자, 여러 가지 맵이 있습니다. 맵 많아요? 맵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맵은 요거 비트맵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맵은 비트맵 하나예요. 비트맵.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림이란 뜻이에요. 이미지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맵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질감이 뜹니다. 선택하라고 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이건 안 되는구나. 무늬목. 네, 이렇게요. 선택하고 열기. 그럼 이와 같이 무늬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재질을 주워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재질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맵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맵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 주세요. 옆으로 가주세요. 자,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래야 이와 같이 맵으로 다시, 매티리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맵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이 뜨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맵을 한번 줘보시죠. 자, 보시죠. 여기 매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폴더 버튼을 누른 다음 매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3번 폴더 선택. 그러면 이와 같이 13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티리얼을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재질을 주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없고, 여기에도 없고, 내가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디퓨즈와 바로 이번에 비트맵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 리플렉션이라는 효과를 줄 겁니다.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 효과를 이렇게 잔뜩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질 샘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질 샘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제너릭 일반적인 거고요. 패브릭 천이죠. 지금 재질이 천 모양으로 생긴 거 보이시죠? 다시 플로어 바닥 모양이고요. 그라운드 지표면이죠. 자, 그 다음에 월 벽면입니다. 그 다음 월 클로즈업 확대하기, 벽면 확대하기, 스피어, 네, 이렇게 구슬 모양이네요. 서브 서페이스, 네, 이게 서브 서페이스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질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한두 가지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감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돌려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리플렉션이 뭐냐면 반사란 뜻입니다.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제가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렌더, 바로 렌더를 실행해 보죠. 그러면 이 아래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사물을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만드는 효과, 이것이 바로 리플렉션입니다. 반사 재질 효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하나 또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재질을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아래, 여기 리플렉션 아래 리프렉션이라는 것이 하나 또 있네요. 이건 뭐냐면 투명도와 굴절이란 뜻입니다.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값을 올려주시면 이처럼 이렇게 투명하면서 굴절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얘는 자, 여기다 줘 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굴절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투명한 게 아니고 빛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굴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을 해서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굴절입니다. 굴절.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원래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굴절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가 있네요. 오파시티는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리플렉션 뺐고, 자, 둘 다 빼보죠. 자, 그 다음 오파시티를 이렇게 낮춰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불투명해지는 것,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여기는 재질을 지우고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나무 이미지에 가면 여기 트리 a.png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재질을 부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해서 텍스처를 이용해서 위치도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마치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얘 렌더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렌더링하면 이렇게 보여요. 렌더링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상에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렌더링 걸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 오파시티 있죠. 오파시티에 여기 얘를 눌러서 맵을 눌러서 비트맵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칼라, 흑백, 칼라, 흑백 이런 식으로요. 자, 흑백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렌더링이 되어지냐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되어집니다. 불러드린 이미지에 이 검정색은 사물을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은 사물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자까지 계산을 시켜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오파시티 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아요. 자, 트리플 클릭하고 Make Component.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Always Face Camera. 항상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Shadow Face Sun. 그림자의 얼굴은 태양을 향해라. 얘는 꺼주세요. 그리고 Create. 그러면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계속 나를 향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가 원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자, 렌더링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다음 보실까요? 자, 렉탱글. 자, 또 재질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벽돌 이미지를 가져다 모아보죠. 자, 벽돌.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벽돌입니다. 선택하고 열기. 자, 재질 넣었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중간에 Add Attribut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Displacement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Displacement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죠. 켜고 비트맵 그리고 이미지 불러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내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렸어. 뭐냐면 페이스에는 안 되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페이스에는 안 되고 그룹에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고 얘를 메이크 그룹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재질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마운트가 1입니다. 렌더링 걸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범프 맵은 가상으로 이렇게 화면 렌더링 상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 면을 왜곡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면을 계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실 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면을 만드세요.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재질 들어갔죠? 자, 선택하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면을 변형을 시켜줍니다. 면 변형 명령어가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amount라고 하는 값이 있단 말이죠. 이 amount 값을 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0.2로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 되는 얘가 튀어나오는 정도가 이렇게 싹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 범프 맵이 한 요 정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0.5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적어도 0.3이나 0.4 정도 돼야 완전한 벽돌처럼 보이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는요, 여기를 누르면 재질이 있는데, 제너릭은 넘어가고, 이제 에미시브라고 하는 질감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자체 발광 효과입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예를 들어서, 지금 선라이트를 꺼볼까요? 자, 밤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자, 렌더링.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는 효과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클,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조명에 보면 여기 컨버트 메시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렌더링 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이 되는 거죠. 오브젝트를 그대로 조명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 메시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질감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햇빛을 정면으로 받을 땐 괜찮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진 부분에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물드는 현상이 보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렌더 옵션에 보시면은요, 여기 렌더 옵션에 보시면 인바이런먼트 부분을 찾으세요. 여기에 GI라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GI 값 있죠? 여기 GI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켜주세요. 보통 이 값이 꺼져 있는데 이 GI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GI 값을 높이면 밝아져요.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되게 어둑어둑하잖아요. 근데 GI 값을 올려버리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재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빨강이라고 해서 재질을 만들어 놨고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하양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흰색인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겁니다. 빨강, 하양.
두 개의 질감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본 재질은 빨간색입니다. 기본 재질은 빨간색이지만 빛이 와서 부딪힐 때 이 빨간색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얀색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질 두 개를 만들어 보시죠. 그럼 어떤 재질을 써야 되냐면 여기 오버리드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오버리드요. 오버리드가 덮어쓰기란 뜻이죠. 이렇게 오버리드 재질을 쓰면 여기 그러니까 베이스 매티리얼이 아까 지정했던 빨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GI라고 되어 있죠. 이 GI 매티리얼이 하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 매티리얼, 그 다음 GI 매티리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얘한테 주는 겁니다. 바닥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빨강을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물드는 게 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